철지는 플래카드 덤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 건너네. 그 여름 눈부신 바다 너라는 추억이 품다. 단방울 맺힌 콧등 아이 같은 그 미소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리던 치마 자꾸 생각이 나. 너의 푸른 바다 다 타버릴 것 같았던 우리 까마득히 해맑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던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서둘러 도망치듯 달려온 긴 세월이 흘러이네. 할 말이 남아있는데 저 하얀 모래를 알아. 나란히 걷던 너와 나 수줍게 앞서가던 너의 가녀린 발목 붉게 물든 그 하늘 너의 미소 자꾸 생각이 나. 너의 푸른 바다 두 눈이 멀 것 같았던 우리 까마득히 슬퍼져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네.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서둘러 떠밀리듯 밀려 긴 세월이 파도치네. 할 말이 난 참 많은데 사랑해 다시 또 돌아가 널 사랑해. 너를 혼자 남겨둔 채 서둘러 도망치듯 달려 이곳에 내가 없었네. 내 모습 보이질 않네. 바람 부는 너의 바다의 문에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선영 아나운서 대신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큐레이션하고 큐시트 산책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뭐 채팅창에 보니까 일단
오늘 신청곡, 오늘 금요일이니까 지장군의 금주에 한 곡이 나가는 날인데 오늘은 토이의 너의 바다에 머무네, 보컬은 김동률이었는데 나나콘난님이 왜 유유 september 틀어준다 해놓고서는요 유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 프리데스크의 식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금요일에는 제가 선곡한 곡이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Earth, Wind and Fire 노래는 다음 주 화요일에 틀어드리기로 저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하고 다 정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꼭 다시 오셔서 나나콘나님의 신청곡이 나가는지 본인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영구의 소재를 궁금해하신 분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사나님, 선영구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선영구 어디 갔어요? 뭐 다 이러셨는데 오늘 이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선영 아나운서한테 제가 휴가를 준 셈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뭐 이 시각 세계를 새벽에 마치고 지금은 아마 개인적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선영 아나운서 보러 오신 분들이 워낙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 여자가 혼자 나오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저 혼자 나와서 죄송합니다. 타이틀하고 브릿지에는 이선영 아나운서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를 중간중간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 늦여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저는 이 노래에서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리던 치마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장면이 그려지는 가사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다 마음을 딱 먹고 저도 오늘 약간 살랑살랑한 치마를 입고 왔는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네. 깜짝 손님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일단 낮에 눈에 띈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SKA님 스카 겨울바람님 죄송까지는 아닙니다 이러셨습니다. 네, 저 혼자 나오면은 나온 게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볼텍스님은 아니에요. 지영은 누나 보러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영채님 오늘따라 귀여우십니다. 지영은 대천사님을 지장군이 아니고 대천사라는 말을 그리고 잘생긴 이세희님이 범블비님이 오늘 누가 나와요? 했더니 잘생긴 이세희님이 이미 공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타이틀을 잘 읽어보시면 누구 나올지는 아실 겁니다. 손님은 스포하면 재미없다 그러셨으니까 네, 타이틀 읽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낮에 눈에 띈 소식 시급 15,000원 금토심야 택시기사 모집. 저게 뭐냐면 요즘에 택시 대란이잖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카카오티 택시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에만 일할 알바 기사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예요. 근로계약은 택시회사 2곳 하고 하고요. 하루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시급이 저렇게 15,000원 꽤 높습니다. 6시간 근무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대요. 기본급은 6만 원인데 운행 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2만 원 또는 4만 원이 더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 10만 원까지 하루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고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택시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일단 운전면허가 있으면 임시 택시 운전 자격을 받고 3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 3개월 안에 택시 운전면허를 따면 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이어서 모집 인원은 10명 정도 한 다음에 이게 잘 되면 확장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자, 심은정님, 나도 심야 택시 알바 할까나 하셨습니다. 파운드리님은 운전 15년 해봤는데도 운전하기 무섭던데 하셨는데 뭐 너무 심야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묘책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데 이거 좀 유용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하루 5,500만 원어치를 파는 기차역 매출 1위 점포 어디일까요? 전국에 있는 기차역 중에서 하루에 5,500만 원어치를 파는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면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 제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7월에 전국 197개 역에 814개 점포의 매출을 집계했어요. 1위가 대전역에 있는 제과점 성심당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16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500만 원. 뭐 성심당 알 사람은 다 아시죠?
엄청나게 유명한 빵집인데 튀김 소보로가 대표 상품입니다.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저는 시오 크루아상을 좋아합니다. 생도나스하고. 성심당 요즘 핫플이지 하셨는데 뭐 여긴 굉장히 오래된 핫플이죠. 뭐. 네, 성심당 대단하던데요. 근데 홍승표님이 대전 성심당 빵이 초심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뭐지? 요즘 좀 맛이 별로가 됐나요? 2위와 3위는 모두 부산역에 있었습니다. 2위는 환공 어묵이었고요. 3위는 BNC 제과점이었습니다. 근데 1, 2, 3위 모두 전국의 매장에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 지역의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참 뭐 결과를 보니 흐뭇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도로공사가 전국 204개 휴게소 2,060개 점포의 월 매출을 집계했는데 1위가 목포 방면 서산 휴게소 푸드코트에 있는 냉면 코너였다고 합니다. 월 매출이 5억 5,200만 원인가? 네, 5억 5,200만 원이네요. 근데 여기가 냉면 코너였지만 냉면보다는 어리굴젓 백반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2위는 행담도 휴게소의 푸드 오클락. 여기는 북어해장 라면 같은 자체 개발 메뉴가 인기였다고 하고요. 3위는 서울 방면 천안 삼거리 휴게소의 호두과자집이었습니다. 호두과자만 파는 곳인데 매출이 전국 3위입니다. 월 5억 700만 원 매출입니다. 대단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역시 지역 특색이 강한 곳들이 선전을 해서 결과 흐뭇합니다. 추석에 고향 가실 때 지금 소개해드린 6곳 중 한 곳 정도는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쭌쭌닉님 상큼한 지장군의 단골 멘트 하겠습니다. 8초 후에 특별한 손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후배입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100가지를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세상 일도 뉴스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남자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남자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알고 보니 코너 맡고 있는 전준홍 기자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인녕하세요. 예. 남자인 걸 되게 강조해 주시네요.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후배 기자인데 네네. 아니 여기다가 100가지를 아는 기자 하기는 또 너무 좀 그렇고 아, 100가지는 아는 사람 하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뭔가 힘 좀 말하다 보니까 남자라고 했는데 이선영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좀 아쉽다는 뜻으로 그런 걸로 그러네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죠. 남자가 나와서 좋다는 뜻으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푸대를 배신하고 떠나신 전준홍 기자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서영찬님이 그러셨는데 왜 푸대를 배신하고 떠나셨다 그러는 거지? 기억하시나요? 배신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가 이 코너 프리데스크에 처음 출연해가지고 이 코너의 탄생을 알렸거든요. 작년 4월에.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미라클님은 너무 찬사를 하셨어요. 전준홍 기자님 온 힘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함이 많은 현안들을 여지없이 살펴주신 100회에 담긴 기자님의 진심과 사명감에 감사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야, 멘트가 주옥 같으시네요. 이상한님 보세요. 작년 4월 12일 프리데스크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우와, 대단하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준홍 기자가 한 달 전쯤부터 프리데스크에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쓱 우회적으로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제가 뭉개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더니 저한테 썽을 냈습니다. 왜 안 불러주냐고.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출연을 학수고대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회를 이제 그때쯤에 이제 7, 8회 정도 했을 때인데 곧 100회가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걸 알리면 좋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프리데스크에서 제가 첫 그 방송을 하고 난 직후에 출연했던 게 기억이 나서 첫 시작을 알린 곳에서 제 100회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짜 그런 의도로 계속 타진을 했던 건데 피해 다니셨군요. 아니 그냥 바빠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코너가 우리가 요일별 코너가 있으니까 그 틀을 깨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날 굉장히 저한테 진심으로 술 먹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어필하는 바람에 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101회였던 거죠, 어제로. 어제로 101회.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타이틀도 없었고 막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그 4월 12일이라고 기억하시는데 그때는 이 코너 이름만 정해져 있지 뭐 아무런 타이틀이나 뭐 포맷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프리데스크 때문에 좀 안착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진짜로. 네.
자, 오늘 100개의 아이템 중에서 특히 마음에 가는 3개를 골라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실 알고 보니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준비해 온 게 있었는데, 하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러면. 그러면 네. 준비했던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저 퀴즈 내려고 했는데. 그러세요? 네네네. 퀴즈. 퀴즈. 재미없나? 네. 아니요. 퀴즈를 갖고 오셨습니다. 네네네. 전혀 왜냐면 몰랐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팩트 체크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네. 요거는 방송 내기는 조금 그런데. 좀 알려주면은 좀 재밌어 하겠다 싶은 네.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게 많지는 퀴즈, 않은데. 퀴즈, 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퀴즈를 제가 준비했는데, 선배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선배가 편합니다. 잘 모르시고, 네. 여기 제작진에게만 넘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퀴즈가 있었군요. 네. 네네. 그래서 퀴즈, 첫 번째 이제 퀴즈를, 이게 자막이 나오네요. 예. 거울이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울이랑.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내는 거울과 거울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냥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 팩트체크 검증 제안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정식으로 올라온 이게 질문이었어요. 저걸 어떻게 이겨요? 네. 그래갖고 되게 막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삐까번쩍님의 댓글 뭐든 100번 하면 인정해줘야 된대요. 네네네. 정말 응원이 예, 100번. 넘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걸 제가 이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주먹을 냈고 자기 비친 상대방은 가위를 냈잖아요. 여기선 가위를 낼 때 네. 새끼손가락을 이용한 가위가 있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주먹을 낸 걸로 보이고 거울에 비친 자기는 가위를 낸 걸로 보이니까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이긴 거죠, 저게. 찍은 거라는 거지. 에이씨. 네. 여튼 넘어가시죠. 네. 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뭐 팩트 체크를 보시죠. 예. 네.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 제목이 저기 이제 보십시오. 옆에 그 말풍선에 이제 갈아놨는데요. 네. 저기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건데 저 할아버지가 저 이제 청년에게 거짓말을 잘하는 법을 아나?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자문자답을 하는 건데 저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말하면 되는 거가 아닐까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알고 말하는 경우는요? 거짓말을 잘하는 방법. 모르겠는데. 거짓말 평소 안 해보셨? 지상군님 욕 나올 때 시래요. 이거 자 다음 답을 보여주시죠. 답을. 자 가끔씩 진실을 섞어 말하면 되지. 근데 저는 이걸 제가 항상 이제 팩트 체크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거짓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건 사실인데 그 안에 이제 거짓이 녹아 들어가 있어. 살짝 흘리는. 네, 살짝.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팩트 체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말 보는 순간 막 큰 깨달음이 왔어요. 네. 그래갖고 막 찾아보니까 만화책으로 저 장면이 캡처된 게 있어서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번 쓱 봤을 때 진실로 보인다고 해도 거기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거짓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을 앞뒤로 배치해 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서용찬님도 이러셨어요. 사기꾼들이 하는 방법이 80%의 진실에 20%의 거짓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다고 이렇게 쓰셨네요. 엄청난 통찰력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건 앞에 이제 맛보기 문제였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 문제 나오나요? 네.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술 취해 쓰러진 여성을 봤을 때 가장 부적절한 대처. 부적절한 객관식입니다. 2번, 주인 등 제3자에게 2번 병원 한 택시 등의 대로로 데려간다. 3번 119 112 4번 4번이죠. 네. 왜 4번일까요? 네. 저거는 근처 싣고서 저거는 저 여성을 위한 일일까가 저는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네.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가 의심스럽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인데 사실상 이제 제가 이제 이 취재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 보통의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하면 앞에 나온 1, 2, 3번에 다 해당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막 여기 와보세요. 뭐 이렇게 건물 주인한테 요청을 하거나 지나간 행인한테거나 아니면 112나 119에 신고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술이 취했는지 확인을 하고 혼자서 들쳐업고 가다가 이제 뭐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추행 목적을 악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이렇게 좀 자신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저렇게 좀 오해를 제3의 이제 목격자나 제3의 어떤 그 오픈된 장소에서 전 도움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일일이 다 머리에 담아두고 하면 골치 아프고 막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여성 혐오 논란이나 남성 혐오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피해를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두려웠거나 이제 의도를 의심하게 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뭐 전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유 시간이 벌써 9분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갖고 온 영상을 다 못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아이템은 뭡니까? 특히 마음이 가는 아이템. 첫 번째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승객도 미담 어디 가고 지하철 핫팬츠녀 이걸 좀 보시죠. 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일요일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3일 지하철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남성들은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그런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연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여성 돕다가 성추행범 된다는 여성 혐오 논란으로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이 보도들 과연 정확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지하철역에 직접 가봤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역무원, 쓰러진 여성을 돕기 위해 여러 명의 남녀가 함께 손을 보탰다고 말합니다. 남성분이 의사라고 하셨는데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셨고 옆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역시 남성인 이 역무원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여성의 팔목을 주무르며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119에 신고했던 또 다른 여성 또한 남녀를 가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 좀 받쳐주세요 하니까 제 앞에 있던 남자분이 목 받쳐주시고 앞에 남자 2분이랑 여자 1분이 끌고 옮기고 있었고. 그러면 대부분의 기사에서 언급된 이른바 핫팬츠녀라는 자극적인 표현. 사실 첫 게시글에서도 핫팬츠라는 말은 아예 없었는데 언론사들이 멋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기장이었고 장화가 엄청 길어가지고 성추행으로 의심받고 이럴 복장은 전혀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위급한 여성을 구했다는 훈훈한 소식인데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없이 선정적인 용어와 이미지가 난무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더했습니다. 쓰러진 여성 꼭 남자가 도와줘야 하나? 쓰러진 여성 도우면 성추행범 된다. 언론이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긴 셈입니다. 특히 위험한 건 위급한 여성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목격자나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초의 119 신고자는 해당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들에게 정정을 요구했지만 바로잡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만난 역무원들은 앞으로 위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나서는 걸 주저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안 되고 저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네네. 시차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보신 것들이 약간 자막에도 좀 나오지만 그 상을 받은 거긴 한데요. 여가부 산하기관이 줬던 그 양성평등 미디어상 우수상이랑 그다음에 또 SNU 팩트체크센터가 주는 제5회 한국 팩트체크 대상 우수상. 이거랑 이제 그 여러 성인지 예산 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출품을 해서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드린 그 퀴즈에 대한 그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 문제 아까 보셨겠지만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남자가 본인의 어떤 그 주관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썼던 그 글을 그 댓글에서 이제 거의 뭐 여성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아까 보셨죠, 뭐 죽어도 냅둬라,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댓글들 반응을 다 모아가지고 기사가 35개 정도의 매체에서 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도와줬던 사람을 접촉하고 도와줬던 역무원들을 접촉하고 현장에도 가봤어요. 갔는데 유일하게 그 현장에 와보고 접촉한
매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놀랐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를 쓰면은 그래도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그 포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클릭수 경쟁을 하는 그 뉴미디어, 그러니까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기사 쓰는 그 관행과 그다음에 네. 코로나 당시에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했거든요. 예, 기자들이 예. 현장에 안 가고 그냥 취재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기사 나가고 나서 이렇게 기사를 아예 내리거나 제목을 대부분 바꾸면서 이렇게 알고 좀 보니까 나가고 나서 예, 그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취재 CCTV만 거기 업무원들한테 간단하게 취재만 해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예, 근데 아무도 자기를 찾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이요. 아이고, 그냥 사실이려니 하고 한 거군요. 네네네네. 진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세 개를 다 못 볼 것 같아서 하나 영상을 더 보겠는데 이 갖고 온 두 번째 아이템도 수상에 빛나는 작품이죠. 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것들인데 이 영상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삭발 시위에서 이런 항의가 나왔습니다. 장애인들 확실하게 돈 내고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내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다 깔릴 거예요. 장애인에게 승강기가 필요하다면 지하철 요금부터 내라는 건데요. 온라인 게시판이나 댓글에서도 일부 누리꾼들은 장애인들의 시위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식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승강기 과연 장애인만을 위한 혜택인지 따져봤습니다. 서울 가양 지하철역입니다.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지 지켜봤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부터 유모차를 모는 여성, 엄마의 손을 잡고 내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상당수는 노인들입니다. 1시간 동안 집계한 결과 이용객 중에 휠체어를 탄 사람같이 눈으로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장애인은 7명 뿐이었고 유모차를 끄는 사람이나 노인 같은 비장애인이 34명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승강기, 실제로는 다른 교통약자들이 5배 가까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일단 계단을 안 오르니까 노약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70이 넘었으니까. 무임승차하는 승객도 장애인은 17%뿐이고 노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따로 노인 따로냐?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요. 장애인 8만 3천 명이 새롭게 등록이 됐는데 54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새로 장애인이 된 사람 중에 60살 이상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질환이랑 사고로 일단 장애인들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뇌졸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나라 장애인 숫자는 약 260만 명. 이 가운데 88%, 10명 중에 약 9명이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저상버스는 어떨까요?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인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의 저상버스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각각 1.84점, 2.37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노선이 많지 않고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일반인들은 저상버스 만족도가 4.11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다. 또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기본 상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코너의 성패는 아이템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은 어떻게 찾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로 경험할까요? 네. 네. 답변하시면 네. 돼요. 지금 네네. 이걸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네네네. 노트북을 습관이 네, 되어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노트북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아이템 선정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언론 보도되는 걸 제일 많이 보고요. 네. SNS나 여러 가지 다른 방송 주요 일간지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막 진보 보수 네. 뭐 이렇게 중도 이런 걸 다 성향별로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요. 심지어 우리 제보 창구 주변 동료들 선배 같은 분들도 한번 네. 이런 거 한번 궁금한데 알아봐줄래? 뭐 이렇게 야, 얘기도 그거 하시고 사실이야 하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선별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 하면서 틀릴까봐 걱정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코너에서
잘못된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검증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고 그다음에 원래 그 원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네.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을 꼭 들어봅니다. 음. 그래서 분명히 그쪽에서 논리적인 반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하되 당일이나 이제 전날에 취재를 착수를 해야 되는 게 시의성이 또 떨어지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도와주는 그 리서처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서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카톡에 하루에 막 수천 개의 그 대화창이 대화를 해가면서 어떤 그러면서 이제 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사진과 뭐 사람의 지명이나 고유명사 뭐 화면 맞는지까지 나갈 때까지 계속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나가기 직전까지 확인을 합니다.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0초 남았거든요. 저희가 큐시트 산책은 오늘 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00회를 했는데 보람이 컸을 것 같아요. 200회, 300회까지 계속 할 겁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네. 거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참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보람 있는 코너를 하고 있다. 힘은 들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준홍 기자의 알고 보니를 계속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큐시트는요. 일단 톱은 태풍입니다. 그리고 8월 물가 나왔고요. 그리고 BTS 무료 공연 드디어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바뀌었다는 공연장의 소식까지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